안녕하십니까, 유범수입니다. 자, 우리 이제 볼 게 이제 항공 쪽인데요. 먼저 항공 운임 파트를 좀 볼게요. 이거는 시험에 의외로 나오더라고요. 항공 운임. 네. 나오더라고요. 항공 운임은 기본적으로 일단 3개가 둘, 셋 있고요. 그다음에 4개도 집어넣을게요. 제가 4개도 집어넣을 거예요. 4개. 근데 4개는 지금 안 쓸게요. 3개 끝내놓고 할게요. 3개 끝내. 왜냐면 3개를 세트로 묶어서 봐야 되고 4개는 따로 별개로 보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GCR 이런 게 GCR, 그 다음에 CCR, 그 다음에 SCR 이런 게 있어요. SCR, GCR, CCR, SCR 이런 게 있어요. GCR은 뭐냐? 일반 요율이에요. 일반.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일반 요율이고요. CCR은 품목별 요율이고요. 품목별 요율. SCR은 특정 품목 요율이에요. 특정 품목 요율 이겁니다. 네. 그러면 GCR은 뭐냐? GCR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자, N, M, Q라고 해서 NMQ. NMQ는 뭐냐? N은 노말이에요. 노말. 기본 요율이고요. M은 미니멈 해갖고 이제 최저 운임이에요. 최저 운임. Q는요, 퀀티티라고 해서요, 중량 단계별. 중량이 올라감에 따라, 중량이 상승함에 따라 깎아줘요. 할인 요율이에요. 할인 요율. 네. 기본 요율은 어떻게 되느냐? 45kg 미만이에요. 몇 킬로그램이요? 45kg 미만. 최저 운임은요, 운임의 하한치가 존재하는 거고요. 할인율, 중량 단계별 할인율은 뭐냐면요, 여기가 지금 45kg 미만이었죠? 미만. 그럼 여긴 당연히 뭐겠어요? 45kg, 그렇죠. 45kg 이상.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GCR 끝입니다. 그러면 CCR은요? CCR은 품목별 요율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할인 품목과 할인 품목을 reduce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도서, 책, 신문, 우리 맹인들 위한 점자책 이런 게 있고, 점자책 이고요. 그 다음에 할증 품목이라고 해서 할증 품목을 썰차지라 그래서 S라 불러요. S. 네. 유해, 뭐 귀금속,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이런 것들을. 네. 자, 그 다음에 3번 SCR 특정 품목 요율이었죠. 특정 품목 요율에서요, 이건 간단합니다. 이른바 동일 품목이 동일 품목 키워드가 동일 품목이 동일 구간을 반복 운송 시 적용.
이겁니다. 이때 뭐 해준다는 거예요? 관봉송 씨 그랬죠.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할인. 그럼 잘 보세요. 네. 항공우님은 1, 2, 3번 기본 베이스가 있는데 적용 우선순위가 있어요. 적용 우선순위. 자, 뭐를 가장 우선시하느냐? 그렇죠. 이 친구가 1순위. 무조건 1순위예요. 특정 품목이 있는지 먼저 찾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순위. 내가 해당하는 게 할증이냐 할인이냐 해당되는 게 있는지 얘가 2순위. 그리고 1순위나 2순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이 친구가 몇 순위예요? 3순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여러분에게 아까 4번이라고 해서 알려드렸던 건 뭐냐면은 여기까지 끊고요. 운임 중에 4번 이런 의미 있습니다. 네. chargeable weight. 영어로 써야 되거든요. chargeable weight이 있어요. chargeable weight. 이건 뭐냐? 자, 실제 중량과 용적 중량을 비교하는 거예요. 용적 중량을 비교하는 거예요. 실제 중량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무게를 달아서 나온 중량을 실제 중량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용적 중량이라는 건 부피예요. 부피는 큰데 무게가 얼마 안 나가는 게 있다면 그 화주 입장에선 좋아요. 어차피 무게로 하기 때문에 싸게 하잖아요. 그런데 운송인 입장에선 불리하다는 거죠. 부피가 커서 다른 화물을 실지 못하는 바람에 운임 쪽에서 마이너스가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운임 체계는 실제 중량과 그들의 계산법을 적용해서 용적 중량을 산출하는데 용적 중량 공식은 이러해요. 가세높, 가로, 세로, 높이 그리고 6,000 세제곱센치가 들어가는데 뭐 세제곱센치 필요 없어요. 만약에 6,000이 왜 6,000인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6,000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두세요. 그래갖고 나온 게 바로 킬로그램이에요. 그럼 결국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비교해서 이거 중에서 좀 더 중량이 무거운 쪽에다가 곱하기 운임 요율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운송비를 산출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게 바로 chargeable weight. 우리 시험에서는 상과목에서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요. 계산 문제라고 하기 민망한 게 가로, 세로, 높이 그리고 실제 중량을 줘요. 그리고 6,000은 안 주니까 밑에 6,000 깔린다고 하고요. 이게 기본 무조건 한 박스 기준이에요. 한 박스 기준이에요. 만약에 문제에서 실제 중량이 40kg인 3박스가 있다. 그러면은 실제 중량이 곱하기 3박스 해주시고요. 실제 여기 나온 곳에도요. 곱하기 3박스를 해줘야겠죠. 한 박스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항공운임 메인 포인트는 이것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 이제 에어웨이비인데요. 에어웨이비는 되게 간단합니다. 같이 보시면은 일단 주제는 항공화물 운송장이에요. 항공화물 운송장. 네. 항공화물 운송장이고요. 자, 운송장인데 원본이 있고요. 원본이 있고 4본이 있어요. 4본. 원본은 기본적으로 3통을 발행하고요. 4본은 6통에서 9통을 발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이 원본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원본만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본과 관련하여서 규정을 좀 이렇게 보시면 원본, 원본 규정이 원본, 네, 원본 규정, 네. 원본 규정은 원본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 그렇죠. 기능이 있어요. 기능 딱 넘버 1, 넘버 2, 넘버 3예요. 암기식으로 알려드릴게요. 항, 수, 송 암기식이에요.
녹적 청이라 그래요. 1번은 항공사용이고요. 색깔은 녹색이에요. 2번은 받는 사람을 뜻하는 수화인용이고요. 적색이에요. 3번은 보내는 사람인 송화인용이고요. 청색입니다. 3번이 특히 신용장에서는 LC에서는 이 친구가 내고용으로 쓰인다는 거죠. 당연하죠. 실제로 아시겠지만 이 항공화물 운송은 누가 발행해요? 운송인이 아니라 송화인이 발행을 합니다. 네. 송화인이 발행해서 1번은 항공사에 제출하고 2번은 수화인에게 제출하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항공화물 운송장 에어웨이 빌 이렇게 해서요. 에어웨이 빌의 항공화물 운송 에어웨이 빌 다시 말해서 AWB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특징을 좀 볼게요. 특징. 아시겠지만 절대 이건 때려 죽여도 뭐가 아니에요. 해상 화물 운송장 C웨이빌처럼 C웨이빌은 웨이빌 C 바다 에어웨이빌 웨이빌 하늘 에어죠. 유가증권이 절대 아니고요. 단순 화물 수취증에 불과하고요. 그 외에 무슨 각종 요금 계산서, 세관 신고서 이런 것들 기본 따라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기명식으로 발행을 하고요. 당연히 유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유통이 불가능하다는 거. 네, 에어웨이비. 그 외에 뭐 다른 것들은 딱히 뭐 가져가실 거는 없습니다. 딱히 가져가실 건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에어웨이블도 이렇게 간단하게만 1번, 2번, 예. 1번, 2번, 3번 있고요. 색깔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좀 마무리 짓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얼추 항공까지도 이미 끝났으니까 그렇게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우리 시험에서 은근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항공 ULD의 종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상 규칙, 해상 관련 국제 규칙, 항공 관련 국제 규칙, 그리고 보안제도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몇 개 조금 가져가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